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오늘은 너울쌤의 요양보호사 합격 모의고사 10회차 중에서 3회 실기 45문항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들어가기 전에 일단 감사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뭐 인터넷 구매 사이트가 여러 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예스24가 좀 많이 판매되고 있잖아요. 예, 출판사 팀장님이 일단은 예스24에서 요양보호사 문제 중에서는 제가 1등을 달리고 있대요. 너무 감사한 소식인데, 이런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영상 봐주시고, 또 구매도 해주시고, 또 관심 있게 기울여 주신 우리 모든 선생님 덕분이다라고 생각하며, 또 너울쌤은 열심히 나오는 회차 해설을 향해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 인사 먼저 드렸고요. 이제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36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사 전에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한다. 2번 오른쪽을 아래로 옆으로 눕힌다. 3번 식사 후 30분 정도 똑바로 눕혀둔다. 4번 오른쪽에서 음식을 넣어준다. 5번 식후 왼쪽 뺨 부위에 음식 찌꺼기를 뱉게 해준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식사 전에 물을 한 모금 정도 먹으면 입안의 건조를 막아내서 또 식욕을 돋을 수 있고 타입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식사 돕기 방법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오른쪽 편마비라는 부분을 잘 쳐다보시면 이게 답이 보이죠? 오답도 보이고요. 예, 자, 우리가 마비 쪽을 아래로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건강한 쪽을 아래로. 그래서 오른쪽이 아래가 아니라 건강한 쪽이 왼쪽을 아래로 하셔야 되고 식사하시고 나셔서는 30분 정도는 똑바로 눕혀놓는 게 아니라 앉혀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음식을 넣어줄 때는 건강 쪽에서 음식을 넣어줘야 됩니다. 왼쪽이 되실 테고. 자, 음식물 찌꺼기는 어느 쪽에 끼어 있나요? 마비된 쪽. 그러니까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예, 요런 문제 빨리빨리 못 풀어요. 이게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게 한 번씩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차근차근 지금 하신 것처럼만 하신다면 우리 선생님들 다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좀 급하게 가지지 마시고, 아, 원래 오른쪽, 왼쪽을 추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정답이 금방 보이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갈게요. 37번 사례 및 질식 예방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으로 옳은 것은 1번 잘라 놓은 국수, 2번 바나나, 3번 떠먹는 플레인 요거트, 4번 비스킷, 5번 두부구이. 정답은 4번 비스킷입니다. 네. 자, 마른 음식. 요게 들어가죠, 비스킷이. 예. 점도가 높은 음식, 잘 부서지는 음식. 비스킷도 잘 부서집니다. 자극적인 음식은 사름의 질식의 우려가 있어서 피해야 할 종류 안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 요 비스킷이 들어가는 거죠. 네. 38번 얼굴 부위에 손상이 있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를 똑바로 눕힌 자세로 주입한다. 2번 비위관이 빠진 경우 요양보호사가 밀어넣는다. 3번 영양액은 중력에 의해 흘러내려오도록 한다. 4번 영양액은 천천히 주입한다. 5번 영양 주머니는 씻어서 물기가 남은 상태로 사용한다. 정답은 3번이죠. 중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올 수 있도록 속도 조절이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쵸? 중력에 의해서. 자, 1번 같은 경우에 똑바로 눕히는 게 아니라 침상머리를 올린 자세를 취해 주셔야 되고요. 비위관이 빠진 경우에는 이 밀어 놓으시면 안 되죠. 예, 튜브를 잠그고, 비위관 튜브를 얼른 잠그고 보고를 진행해 주셔야 되고, 너무 천천히 주입하시면 음식이 그 비위관 튜브 안에 걸려 있어서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력위에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오게 속도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또 영양 주머니는 매번 씻어서 말린 후에 사용을 해주셔야 되지요. 39번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가 휠체어를 사용하여 화장실로 이동하고자 할 때 일어나 갑자기 어지러움 호소하는 경우에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상 변기를 사용하게 한다. 2번 진통제를 복용하게 한다. 3번 잠시 침대에 앉아 있게 한다. 4번 온찜질 팩을 제공한다. 5번 기저귀를 사용하게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한다. 예, 이게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기립상 저혈압 같은 증상들이죠. 그래서 갑자기 침대에서 버떡 일어났을 때 혈압이 뚝 떨어지면 어지러움과 함께 잘못하면 낙상까지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잠시 침대에 앉아 있다가 어지러움 좀 가라앉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일어나시고 이동하는 걸 도와주시면 됩니다. 40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배설 돕기로 옳은 것은 1번 거품 섞인 소변을 보는 경우 바로 버린다. 2번 대상자가 허리를 들지 못하는 경우 똑바로 눕혀서 한다. 3번 용변 배설이 될 때까지 변기는 오래 데워준다. 4번 회음부와 둔부는 앞에서 뒤로 닦아준다. 5번 배설 소리를 확인하기 위해 주변을 조용하게 한다. 정답은 4번이죠. 회원과 둔부는 앞에서 뒤로 닦아주셔야지만 예, 감염, 오염에 대한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곳에서 더러운 쪽으로 가셔야 되니까요. 자, 그 1번 같은 경우는 왜 틀렸을까요? 거품 섞인 소변이라고 하는 건 지금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죠. 시설장에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예, 바로 버려버리면 안 되죠. 뭐 사진을 찍든 기록을 하든 보고를 하고 예, 버려주시면 되고요. 허리를 들지 못하는 경우라면 똑바로 눕혀서가 아니라 옆으로 네, 그다음 변기는 오래 데워준다면 피부가 손상될 수도 있고요. 허리와 둔부 관절부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변이가 있을 때 다시 시도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배설 시 소리가 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덜어내기 위해서 텔레비전을 켜거나 음악을 틀어놓는 게 조용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41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를 안아서 이동변기로 옮긴다. 2번 배설 후에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게 해준다. 3번 이동변기는 대상자의 오른쪽에 둔다. 4번 오른손으로 이동변기에 팔걸이를 잡고 이동하게 한다. 5번 등받이가 없는 변기가 안전하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대상자를 안아서 옮겨야 되는 경우에는 움직이기 힘든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오른쪽 편마비가 아니고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이동변기는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또 건강한 쪽에 둬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3번, 4번이 모두 건강한 쪽인 왼쪽으로 가셔야 맞는 거고요. 등받이가 있는 변기가 훨씬 안전합니다. 42번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은 1번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허리를 들게 한다. 2번 기저귀는 하루 2번 교환한다. 3번 옆으로 돌려눕혀 교환한다. 4번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고 교환한다. 5번 항문 쪽으로 기저귀가 뭉치도록 채워준다. 정답은 1번입니다.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허리를 들게 해서 교환해 주시면 되고요.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다면 네, 3번처럼 옆으로. 자, 기저귀는 네, 배뇨, 배변 시간에 맞춰서 자주 살펴보셔야 되고, 혹시 이제 젖었다면 시간과 상관없이 즉시 교환을 해주셔야 되겠죠? 네, 환기는 기저귀 교환 모두 하신 상태에 기저귀 뭉치지 않게 잘 펴주셔야 돼요. 이게 뭉치게 되면 이게 또 욕창이 유발의 위험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뭉치지 않게 잘 펴주셔야지만 됩니다. 43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가 아랫배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유치도뇨관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2번 온찜질 팩을 해준다. 3번 소변 배출량을 점검해 본다. 4번 따뜻한 물을 섭취하게 한다. 5번 유치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이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번이죠. 아랫배에 통증을 호소한다면, 네, 이게 유치도뇨관이 만약에 막히거나 꼬였다면 배설이 안 되니까 방광에 수분이 꽉 차잖아요.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의 문제였습니다. 44번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앉아서 머리를 뒤로 젖힌 자세로 칫솔질한다. 2번 치아에서 잇몸 쪽으로 닦아준다. 3번 치약은 칫솔 위에 두툼하게 올려준다.
4번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다. 5번 칫솔질 할 때는 치아만 닦는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타입을 한번 놓쳐가지고 혈액응고 장애가 있을 때는 예, 이거 피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치실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자세는 앉아서 머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 앞으로 숙여야지만 기도가 뻥 열리는 걸 막아낼 수 있어요. 그렇죠? 뒤로 젖히면 기도가 열려서 이 물이나 이런 것들이 기도로 넘어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칫솔질의 방향은 두 개가 바뀌었죠.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음, 두툼하게 올리지 않아요. 깊게 눌러 짜야 되죠. 네. 일단 칫솔질 할 때는 치아뿐만 아니라 혀도 닦아야 되고요. 요 치아만이라는 만자 때문에 틀린 거죠.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5번 의치를 착용하는 대상자의 의치 손질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흐르는 뜨거운 물에 의치를 헹군다. 2번 의치는 표백제에 담가 변형을 막는다. 3번 취침 시 의치를 세척해서 다시 삽입한다. 4번 아래쪽 의치를 먼저 빼서 의치 용기에 넣는다. 5번 의치 세정제가 없는 경우 주방 세제를 사용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의치세정제가 없을 때는 주방세제 사용할 수 있죠. 네, 우리가 주방세제는 연마제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사실 그 치약보다 더 얘가 더 좋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연마제가 들어가면 이게 닳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치과에서도 주방세제 안내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1번 같은 경우에 뜨거운 물은 의치가 변형될 수 있으니 미온수 또는 찬물로 헹궈 주셔야 되고 표백제에 담궈도 변형이 되지요. 네, 그다음 취침 시 의치를 세척해서 삽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전에 의치를 빼고 놨다가 다음날 아침에 삽입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래쪽 의치를 먼저 뺀다. 아니 의치는 항상 위쪽 의치 먼저 빼서 보관 용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46번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둔부 밑에 변기를 넣고 방수포와 목욕 수건을 깔아준다. 2번 회음부를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을 사용한다. 3번 회음부를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아준다. 4번 둔부에 남아있는 물기는 자연 건조시킨다. 5번 회음부에서 악취가 나면 알코올로 소독해준다. 정답은 2번입니다. 전용 수건 따로 사용하셔야 되고요.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순서 바뀌었죠. 네, 둔부 밑에 변기를 넣고 방수포와 목욕수건을 까는 게 아니라 방수포와 목욕수건을 먼저 깔고 그 다음에 변기를 넣어주셔야 돼요. 예, 회원분은 순서가 또 바뀌었죠.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아야 감염률을 줄일 수 있고 물기는 예, 바로 닦아줘서 완전히 물기를 제거시켜줘요. 물기가 남아있다면 그 부분이 또 욕창 위험성이 있는 거죠. 자, 해운부에서 악취가 납니다. 그럴 때는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 예, 뭔가 악취가 나요, 이상이 있어요, 이런 게 발견되면 모두 연구소 시험 문제는 답이 똑같아요. 보고한다. 보고한다. 이 답으로 끝을 맺어주셔야 돼요. 문장을요. 자, 지금 여기까지 푸시면서 실기는 항상 말장난인 거 아시죠? 저 늘 똑같은 말 해요. 말장난이라고 하는 건 말은 맞는데 표준교재 나오는 정답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말이 되잖아요. 5번 같은 경우에. 그런데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에서는 이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실기가 조금 점수가 잘 안 나오신다면 저는 하나만 추천드려요. 표준교재를 다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맞는 말의 표현만 잘 찾아준다면 실기 점수 사실 올라갈 수 있거든요.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네. 자, 47번 대상자의 침상 목욕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상지는 겨드랑이 쪽에서 손끝으로 닦는다. 2번 하지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다. 3번 회음부는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닦는다. 4번 눈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5번 얼굴은 이마, 코, 입, 뺨, 턱, 귀, 목의 순서로 닦는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상지와 하지는 말초에서 중심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순서 바뀌었죠. 손끝에서 겨드랑이로 가야 말초의 중심이 맞고요. 그쵸? 그 다음에 2번은 발끝에서 허벅지가 말초의 중심이기 때문에 맞는 거고요. 자, 말초 부위에서 중심을 닦는 이유도 잘 기억하고 계실까요? 예. 정맥에 노폐물 있잖아요. 그 노폐물을 다시 심장으로 되돌려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위해서 말초 중심을 닦습니다. 이런 이유도 시험 문제 종종 많이 출제가 돼요.
제 문제도 어딘가 있고요. 네. 자, 그 다음 회음부는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눈도 안쪽에서 바깥쪽 가셔야 되는 거죠. 네, 자, 요 얼굴 순서, 닦는 순서, 이거 개정되면서 바뀌었어요. 예전 거하고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불러드릴게요. 이마, 그 다음에 뺨, 그 다음에 코, 입, 턱, 귀, 목 이렇게 예, 이 표준규제에 있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요. 요 반복을 조금 하셔야 돼요. 저는 요런 거 할 때 해요. 자, 손가락 드시고 이마 뭐 이렇게 그죠? 뺨, 코, 입 이렇게 와보면 순서가 나온단 말이에요. 보통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턱, 귀, 목 이렇게. 그래서 손가락으로 직접 네, 손가락에 연습을 시키세요. 자, 손가락아 가봐라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쭉 됩니다. 머리로 안 되면 몸을 쓰면 돼요. 예, 뭐든 일을 하든 저리 하든 알고 있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사실 실제적으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 갈까요? 48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앞이 막힌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요 선생님들이 풉니다. 제가 다 읽어 좀 헷갈리니까요. 시간 드릴게요. 자, 정답 찾으셨을까요? 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일단 이런 문제 딱 봤다. 예, 눈에 뭐부터 보셔야 되냐? 머리가 가운데 있는 게 몇 번입니까? 네. 자, 정답이 될 확률은 1번과 5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요양보사 시험 문제가 이래요. 네, 머리가 가운데인 걸 3개 이상의 문제로 만들 수가 없어요. 저도 이거 제가 만들어 본 거잖아요. 못해요. 능력 밖이에요. 예, 그러니까 순서 나오는 게 헷갈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일단 머리가 가운데 있는 게 몇 번에 있어. 그 재해 보시면 항상 2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번하고 5번이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가운데 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셔야 되냐 옷을 입을 때네요. 입마 좀 맨날 이렇게 얘기해. 입마 욕하는 거 아니고요. 입을 때는 마비 쪽부터. 네, 그러니까 마비 쪽부터 입어야 되니까 오른쪽 변마비네요. 오른쪽 팔 입고 가운데 머리 들어갔고 왼쪽 팔. 네. 자, 항상 제가 얘기해요. 자, 됐습니까? 네, 답 1번입니다. 넘어가지 마시고. 그러면 여기 정지 버튼 눌러주시고, 자, 선생님들이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요? 입히는 거 했으니까 벗는 거 해볼까요? 오른쪽 편마비 벗을 땐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직접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제 오른쪽 편마비니까 바꾸는 거예요. 왼쪽으로. 왼쪽 편마비 입힐 때는, 왼쪽 편마비 벗길 때는. 네. 사실 이렇게 이 한 문제에서 4개 문제 푸시면 제 거 사회 안 부셔도 돼요. 오해 안 봐도 되고. 뒤에 거요? 아니, 안 부셔도 돼. 왜, 다 맞춘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한 문제를 푸실 때 조금 나올 가능성이 여러 개의 유형들을 직접 하실 때마다 몇 번씩 연습하시면 다음에 또 회차, 다음 회차에서 만나도 풀리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시거든요. 요건 여러분이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선생님도 해보셔야 돼요. 제가 몇 번을 반복해서 설명해도 한 번 해보신 분이 가장 빨리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9번. 침대에서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돌려눕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왼쪽에 선다. 2번 왼쪽으로 대상자의 머리를 돌린다. 3번 옆으로 누웠을 때 팔이 눌리지 않도록 오른쪽의 손을 위로 올린다. 4번 오른쪽 발을 왼쪽 발 위에 올려놓는다. 5번 반대쪽 어깨와 허리에 손을 대고 돌려눕힌다.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시간 잠깐 드릴까요? 자, 이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자, 오른쪽으로 돌려눕힐 때는 머릿속에 딱 장면이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가고자 하는 쪽으로 팔, 이런 거. 가고자 하는 쪽에 팔을 머리 위로 올린다. 고개를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돌린다. 반대발을 포긴다. 이 3가지가 머릿속에 훅 그림이 지나가야 돼요. 예. 자, 그렇게 그림을 해놓고, 자, 1번부터 맞는 거, 풀어가는 거죠. 맞나 틀리나. 항상 요양보호사는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서 계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왼쪽이 아니 오른쪽이었기 때문에 틀렸고. 자, 오른쪽으로 돌려놓을 때는 지금 제가 3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머리,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머리를 돌려라.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돌렸어야 맞는 거죠. 그 다음 2번째가 팔, 가고자 하는 방향에 팔이 돌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걸
가고자 하는 방향의 손을 위로 올리든지 가슴에 펴든지. 아, 예. 그래서 3번이 맞았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발이죠. 네, 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려눕히는 방향과 반대쪽 발을 다른 쪽 발에 위에 올려놔 주셔야 돼요. 그럼 반대쪽 발이 왼쪽 발인데 오른쪽 발이라고 했고요. 예, 여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그래서 틀린 거죠. 그 다음 반대쪽 어깨와 허리가 아니라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돌려 높여 주셔야지만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어렵다고 한 거예요. 예, 문제 출제한 저도 이거 문제 만들 때 엄청 많이 했어요. 혹시 순서 바뀌면 오류 나버리니까. 그래서 정말 몇십 번을 쳐다봤던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요것도 이렇게 하나하나 추려가시면서 생각해서 답을 찾아보시면 정답 3번이 보이셨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50번. 다음 그림과 같이 사용하고 난 휠체어를 접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발받침대를 올린다. 나, 팔걸이를 접는다. 다, 잠금 장치를 잠근다. 라, 시트를 들어 올린다. 자, 풀어주세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몇 번인가요? 4번입니다. 네.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잠금 장치를 잠그고요. 그쵸? 여기 잠금 장치 쪽.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요. 네. 잠금 장치를 딱 잠궈 놓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하셔야 되나? 요거 있죠. 발받침대. 발받침대를 딱 올려 놓으셔야 접히겠죠? 그래서 2번. 네. 그 다음에 뭐 하나요? 여기 시트. 네. 시트를 양쪽에서 딱 들어 올립니다. 네. 근데 다 안 접혀요. 그래서 마지막에 양쪽의 팔걸이를 양쪽에서 밀어서 접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 가, 라, 나. 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오? 그러면 요것도 해보실래요? 그냥 갈까 하다가 휠체어를 펴는 순서. 그건 세 가지죠. 네, 펴는 순서. 머릿속에 지나가십니까? 네, 일부러 안 불러주는 거예요. 선생님들 생각하시라고. 네, 자, 다음 문제 이제 가겠습니다. 자, 51번. 경사도가 큰 오르막을 올라갈 때 휠체어 작동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급적 자세를 낮추고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 2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올라간다. 3번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밀고 올라간다. 4번 앞바퀴를 들어 올려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한다. 5번 지그재그로 밀고 올라간다. 정답은 5번이죠. 네, 지그재그를 밀고 올라간다. 경사도가 크거나 또는 대상자의 또 무게가 무겁거나 이렇게 되면 직선 코스로 올라가는 것보다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했을 때 힘을 좀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덜 힘든 거죠. 그래서 지그재그로 밀고 올라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올라갔을 때도 이 지가 내려올 때도 똑같습니다. 네, 내려올 때는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지그재그로 직진하면 큰일 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작동법에 대해서 네, 문제 출제했던 거죠. 자, 52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하고자 할 때 휠체어 위치 선정으로 옳은 것은 네, 자, 이거 선생님들 골라주세요. 정답 공개할까요? 네, 정답은 3번이죠. 자, 제가 여기 다 글씨 그림에 표시해달라고 했어요. 왼쪽 편마비 대상자다. 그러면 휠체어는 건강한 쪽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 오른쪽에 가 있는 거 골라주면 돼요. 그럼 일단 세 개는 다 아닌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게 3번하고 4번이었는데, 예, 위치를 잡으실 때 건강한 쪽에 비스듬히 놔준다고 했어요. 네, 사실 전 책에는 30에 45도 각도를 명시했고요. 개정된 책에는 각도가 아니라 그냥 비스듬히라는 말을 해두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 90도 같은 경우에는 자꾸 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스듬히 해준 3번으로 가시면 되고, 여기서는 잠깐 제 이 의견을 잠깐만 얘기할게요. 저는 제가 국시원 출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올지 사실 예측이 좀 불가능해요. 근데 왜 이 얘기를 드리고 가냐면, 2023년의 책에는 휠체어를 다시 타고 갈 때 무조건 팔걸이를 잡고 가는 방법 하나밖에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4년에 아니, 교재가 개정이 되면서 예, 굉장히 헷갈리게 해놨어요. 표준 교재에다가. 그게 뭐냐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글씨 설명에는 휠체어를 잡고 타고 가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몸에 걸친 상태에서 휠체어를 타고 가는 영상과 글이 있어요. 그런데 표준교재 그림에는 2023년 버전하고 똑같이 이렇게 타고 가는 그림을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시원에서 문제 출제할 때 뭘 낼지가 전혀 예측이 안 돼요.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림 빼고 글씨 절차 설명에 영상 속에 있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시험 보신 선생님들이 가셔서 이제 그 상황에 맞게 풀어내 주셔야 되고, 가르치는 저와 같은 강사 입장에서는 전 두 가지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 제 문제집에도 잘 보시면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가나다라 절차가 네, 휠체어 팔걸이 잡고 가는 게 아닌 요양보호사가 부축을 해서 가는 순서를 써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필 할 때 그걸 머리 염두에 두고 한 거거든요. 뭐가 나올지는 정말 솔직히 잘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공부를 해두시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제 문제집 풀다 보면 또 그 순서가 한번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요런 그림은 2023년에 준해서 2024년에도 그 그림을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그림 문제에 준해서 출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53번 보행보조차를 사용하여 보행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팔꿈치가 약 50도 구부러지도록 조절한다. 2번 요양보호사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서서 돕는다. 3번 보행보조차의 손잡이를 대상자 허리 높이로 조절한다. 4번 밖에 잠금 장치를 열고 대상자가 일어서게 돕는다. 5번 한쪽 다리만 약한 경우 약한 다리와 보행보조차를 함께 한 걸음 옮긴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대상자의 팔꿈치가 몇 도인가요? 30도 구부러지게끔 조절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대상자의 불편한 쪽에 서서 도와줍니다. 자, 보행보조차의 손잡이는 대상자의 엉덩이 높이로 조절합니다. 2023년에 준해서 바뀌었어요. 예, 높이 기준이요. 그래서 예전 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자, 그럼 우리가 2024년 버전에서는 어디 높이입니까? 엉덩이 높이까지. 보행기, 이것도 명칭도 바뀌었어요. 보행기라고 했었는데, 보행보조차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행보조차 명칭을 사용한 거고요. 어, 이전 책에는 지팡이 보행보조차 다 높이를 설정시켜놨는데, 지금은 지팡이 높이에 대한 건 표준교재 하나도 언급하지 않아요. 딱 보행보조차만 높이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높이냐? 엉덩이라는 글자를 정확히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밖에 잠금 장치는 잠그고 일어나 주셔야 되겠죠. 이 5번 같은 경우에 예, 요것도 우리가 보행보조차 보행법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떤 문제에 제가 출제를 하긴 했지만 모두 두 다리가 모두 불편합니다. 그럴 땐 어떻게 갑니까? 보행보조차 오른발 왼발 예, 이것도 오른발 왼발 명시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지금 딱 보행보조차 오른발 왼발. 그럼 한쪽 다리만 약할 때는 어떻게 가나요? 네, 한쪽 다리가 약할 때는 지금 보시면 약한 다리와 보행보조차를 먼저 앞으로 내보내고 건강한 다리가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 보행법도 정확히 잘 인지하고 계셔야 되겠죠? 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4번. 다음 그림과 같은 복지용구를 선택할 때 고려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녹이 생기는 재질이어도 된다. 2번 등받이 각도는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3번 높낮이는 수동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4번 다리가 불편한 대상자가 사용한다. 5번 조작이 복잡해야 한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요거 어떤 건지 다 아시죠? 네, 목욕 리프트. 그쵸? 네, 목욕 리프트. 명칭을 써달라고 하니까 명칭 안 쓰셔도 우리 선생님 다 알 겁니다. 이거 뭔지. 네. 자, 얘는 물에 들어가서 써야 되기 때문에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어야 되고요. 등받이 각도는 고정이 아니라 조절이 돼야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높낮이는 수동이 아니에요. 이게 자동으로 조정이 되는 거죠. 조작은 간편해야 되고요. 복잡하면 안 됩니다. 네. 이제 55번입니다. 노인의 영양소 섭취 기준과 급원 식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나이가 증가할수록 근육이 감소하므로 단백질은 제한 없이 섭취한다. 2번 삼겹살, 갈비, 닭껍질과 같은 동물성 포화 지방 섭취를 늘린다. 3번 수분 섭취는 제한한다.
4번 영양 보충제는 전문가의 지침과 상관없이 섭취할 수 있다. 5번 등푸른 생선, 들기름과 같은 필수 지방산을 섭취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우리가 단백질은 권장량이 있어요. 이게 책에 나오죠. 체중 1kg당 단백질 1g 섭취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는 자, 몸무게만큼만 드시면 됩니다. 그게 맞거든요. 내 몸무게 체중 1kg당 1g이니까, 그쵸?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요거 많이 먹으면 안 되죠. 예, 동물성 포화지방산 함량이 많은 음식이기 때문에 제한하셔야 되고, 수분은 충분히 드셔야 되고, 영양보충제는 전문가의 지침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전문가의 지침을 따라서 예, 복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56번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대상자의 안전한 식품 보관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달걀은 깨끗이 씻어서 전용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한다. 2번 사용하고 남은 채소는 데친 뒤 한 번씩 먹을 만큼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한다. 3번 두부는 따뜻한 물에 담가 냉장 보관한다. 4번 고구마는 냉장 보관한다. 5번 조개류는 씻지 않은 상태로 냉장, 냉동 보관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달걀은 뭐가 문제일까요? 씻지 않은 상태. 이거 씻으면 안 돼요. 예, 씻지 않고 전용 용기에 넣어서 냉장 보관해 주셔야 돼요. 이거 막이 다 예, 씻으면 제거가 되면서 예, 굉장히 이게 균감염이나 부패나 이런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씻지 않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두부는 예, 따뜻한 물이 아니죠. 찬물에 담가 냉장 보관해 주셔야 되고 고구마는 통풍이 잘 되는 또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조개류는 냉장 냉동 보관하실 때는 수돗물로 깨끗이 씻어서 보관해 주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건 이거죠. 면역이 저하되어 있으니까 건강한 사람은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면역이 저하되신 분은 감염에 대한 어떤 부분들 좀 고민하고 또 이거를 잘 우리가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다음이요. 57번 대상자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환기는 하루에 한 번 최소 10분에서 30분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2번 혈압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방의 온도는 화장실보다 높게 조절한다. 3번 직사광선이 눈에 닿으면 각막의 장애를 초래하므로 커튼을 적절히 사용한다. 4번 여름에는 가습기, 겨울에는 제습기를 사용하여 습도를 조절한다. 5번 야간에는 화장실 계단에 조명을 꺼둔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네, 환기는 뭐가 문제일까요? 네, 하루에 한 번, 하루에 두세 시간 간격으로 세 번 정도 환기해라 라고 나와요, 표준교재. 예, 뭐 1번 쿠즈 뭐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는 나의 생각을 찾는 시험 문제는 없어요. 예, 전부 다 뭐냐, 책에도 뭐라고 합니까?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그대로의 답을 찾아주셔야 되거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방, 복도, 화장실 어디든지 간에 온도가 일정해야지만 갑작스럽게 차가워지는 거에 혈압이 상승하는 거 막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온도가 같아야 되고요. 4번은 왜 틀렸을까요? 말이 바뀌었죠. 네. 여름에는 제습기, 겨울에는 가습기. 이게 네, 제가 그런 걸 바꿨어요. 네. 5번 같은 경우에 야간에는 불 조명은 켜두셔야죠. 안전을 위해서. 그쵸? 네, 자, 다음이요. 자, 58번. 치매 대상자가 나아질 것 같지 않은 허무한 생각으로 인해서 치매 대상자 증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가족의 정서적 부담은 어떤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예, 1번 불안감, 2번 우울, 3번 죄책감, 4번 분노, 5번 무기력감. 정답은 5번입니다. 아, 살짝 헷갈려요. 문제 만든 저조차도 네, 이렇게 몇 번 했던 거예요. 왜냐면 비슷해요, 느낌이요. 자, 제가 책에 제 문제집에 해설되어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쓴 거니까요. 불안감이란 대상자의 상태나 돌보는 역할, 재정적 상태에 대한 어떤 정보가 없을 때 오는 느낌이고요. 우울은 슬픔, 낙담, 무기력, 의욕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느낌이고요. 죄책감은 대상자에게 막 화를 냈다든지 또는 충분히 잘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막 느낄 때
또는 이제 과거의 대상자에게 막 잘못했던 일을 막 이렇게 되새길 때, 그때 이 죄책감이 막 오죠. 분노 같은 경우에는 처음 치매 진단을 받을 때 이를 받아들이기 막 어렵고 또 주어진 현실에서 이런 느낌이 막 오는 거예요. 그다음 돌보는 일로 인해서 막 피곤하고 가족이 도와주지 않는 경우에 느끼는 감정들을 분노감이라고 해요. 이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불안이라는 그 뜻이 도대체 뭡니까? 우울은 뭐고요? 죄책감은 뭐고요? 이거를 느낌으로는 아는데 이렇게 단어로 표현하는 삶이 사실 잘 안 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살짝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읽어줘도 잘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사실 왜 이건 지금 듣기가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듣기보다 보기를 했을 때 좀 빨리 오거든요. 그러면 표준교재 제가 항상 늘 써놓으니까 559페이지에 찾아가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책으로 꼭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렇게 해주실 거다라고 믿고 그래서 제가 이 작업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출판사에서 표준교재 페이지를 안 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거 다 넣고 정답 넣고 이러니 하고 사실 속도가 조금 늦은 건데 그래서 왜냐면 저는 이걸 교재 페이지를 놓고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해가 안 되면 제 강의를 듣고도 이해가 안 되면 언제든지 책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이제 또 갈게요. 다음 문제. 59번 치매 대상자의 배설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방을 화장실에서 먼 곳에 배정한다. 2번 벨트나 단추가 있는 바지를 입힌다. 3번 낮에는 기저귀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4번 야간에 화장실 이용이 위험할 때는 기저귀를 착용시킨다. 5번 대상자가 실금한 경우에도 괜찮다고 말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화장실은 최대한 가까운 곳에 배정해 주셔야 찾아가기가 좋고요. 벨트나 단추 대신에 고무줄, 입고 벗기 쉬운 고무줄 바지 입혀주시는 게 좋죠. 낮에는 기저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게 실금 사실을 자꾸 게을리하시고 알리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의존하니까 기저귀에. 그렇죠? 되도록이면 시간에 맞춰서 화장실을 다녀오실 수 있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야간에 화장실 이용이 위험할 때는 이동 변기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기저귀 또 착용하면 또 기저귀 의존에 이게 막 와요. 그쵸? 그래서 얘도 웬만하면 기저귀보단 이동 변기. 그럼 남은 거 하나죠. 정답 5번. 네. 60번. 치매 대상자의 운동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운동은 고강도 운동을 시작한다. 2번 선자세보다 앉은 자세 운동이 효과적이다. 3번 치매 대상자 스스로 운동하도록 유도한다. 4번 매일 다른 시간대 운동을 하게 한다. 5번 심장병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검진 없이도 다양한 운동이 가능하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운동은 저강도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주시는 게 좋고요. 앉은 자세보다 선자세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걷기가 가능하고 서실 수 있다면 선자세. 자,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시간대 운동을 하셔야 이게 습관이 되면서 일상이 되면서 혼란을 갖고 초조감을 줄일 수 있어요. 심장병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에게 사전 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심장병이 있는 경우 운동이 굉장히 무리수가 되고 위험한 상황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61번 재가침해 대상자의 가방에 휴지를 모아 담는 행동을 재가침해 대상자가 가방에 휴지를 모아 담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고 물어본다. 2번 휴지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모두 치워둔다. 3번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을 가지고 온다. 4번 휴지가 낭비되니 행동을 제지한다. 5번 대상자가 안 볼 때 휴지를 가방에서 모두 꺼내 놓는다. 정답은 3번입니다. 주의원기법이죠. 자, 전 늘 이게 말씀드려요. 제 문제집뿐만 아니라 뭐 제가 유튜브 계속 이렇게 이 뭐 여울쌤 채널은 이제 2년밖에 안 됐지만 다른 채널 좀 많이 했었어요. 네, 어쨌든 모든 문제들을 섭렵할 때 이 공통점이 있어요. 치매 대상자의 모든 문제 행동 대처에서 사실 이 문제도 문제 안 보고 답만 보고도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주의원기법. 근데 이게 또 맞는 이야기예요. 어르신의 문제 행동을 대처할 때 넘버 원 이거만 하면 됩니다. 꼭 뭐지 강조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강조하고 싶고요. 네, 그게 주의환기법. 그리고 주의환기법 머릿속 싹 지나가야 돼요.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경험, 그죠? 좋아하는 이야기, 네, 그다음에 단순한 일거리.
이게 지금 보기 5개 중에 몇 번에 있습니까? 이것만 찾으셔도 정답 다 맞출 수 있어요. 네. 진짜 그래요, 문제가. 기출 공개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이건 그냥 공식이에요. 칠매 어르신을 돌볼 때 가장 중요한 대처 공식은 뭡니까? 주의 환기법입니다. 저도 그런 문제를 사실 계속 출제했던 거고요. 자, 다음 거 보면서 또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런 게. 62번. 시설 복도를 이리저리 배회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접하게 한다. 2번.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3번.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다. 4번. 침대로 데려가 눕혀준다. 5번. 아들 사진을 보여주며 어릴 적 이야기를 나누자고 한다. 네, 정답은 5번. 여기 문제도 역시 주의 환기법을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자, 창문 같은 경우에는 열어두시면 큰일 납니다. 출입이 가능한 곳에 문은 잠궈 주셔야 돼요. 나가실까 봐. 복잡한 거 안 되죠. 단순한 일거리.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크게 틀어놓으면 이게 텔레비전 라디오 소리를 현실하고 착각하셔가지고 이거 되게 심각해져요. 밖으로 막 나가거나 막 환각을 일으키거나 착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예, 이게 활기차게 활동하면서 움직이셔야지 침대를 데려가 눕힌다고 배가 멈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의 환기법이 몇 번에 있습니까? 5번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네. 자, 63번. 침해 대상자가 아무도 없는 방에서 누가 나를 자꾸 쳐다봐. 저기 좀 봐. 라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어르신, 방엔 아무도 없는데요? 라고 확인시켜준다. 2번. 누구인지 자세히 보고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본다. 3번. 어르신이 기운이 없으셔서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라고 말한다. 4번. 현관문이 잠겨 있는데 어떻게 들어오나요? 라며 잠긴 문을 보여준다. 5번. 무서우시죠? 제가 손잡아 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손을 잡아준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환각이 나타날 때는 치매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설득하면 안 돼요. 예, 1번. 이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아니, 현관문이 잠겨있는데 누가 들어옵니까? 이것도 부정하는 거고요. 응. 뭘 또 어떻게 알려줘요. 자세히 뭘 어떻게 알려줘요. 그죠? 또 헛것이 뭐, 아, 예. 자, 그때 감정. 누가 나를 자꾸 쳐다봐. 이게 기분 좋게, 누가 자꾸 나를 쳐다봐. 내가 예쁜가? 내가 좋아서.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누가 나를 자꾸 쳐다봐. 무서워. 저기 좀 봐봐. 이렇게 했으니까, 어머, 어르신, 많이 무서우세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서 많이 겁이 나세요? 어르신, 제가 손잡아 드릴게요. 저랑 같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때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해 주시면 됩니다. 아, 예. 정말 필요해요, 이런 거. 네. 자, 그 제가 좀 연기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문제요. 64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윷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어르신에게 육가락을 던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옆에 어르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물어본다. 2번. 위험한 행동이니 하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른다. 3번. 던지지 못하도록 손목을 잡는다. 4번. 윷놀이보다 더 재밌는 놀이를 하러 가자며 데리고 나간다. 5번. 다른 육가락을 갖다 주겠다며 찾으러 간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이것도 연기해야 돼요. 네, 상황을 현상하니까. 네, 이거 막 나와요. 자, 천천히 치매 대상자의 관심 변화를 유도시켜 주셔야 돼요. 이것도 사실 관심 변화가 주의관계법이거든요. 네, 막 던지려고 해요. 못하게 제지한다든지 안 된다고 소리 지르는 손목을 잡으면 가만히 안 계실 거예요. 네, 이게 파괴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어르신, 저희 재밌는 거 하러 가요. 뭐 요거 가지러 가요. 네, 요렇게. 네, 이거 혼자 나가면 안 돼요. 같이 가셔야지. 네, 두고 나가시면 큰일 납니다. 네. 자, 다음이요. 자, 65번.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성 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인식시킨다. 2번 옷을 벗는 경우 큰 소리를 인식한다. 그쵸? 2번 옷을 벗는 경우 큰 소리를 지르며 행동을 제지한다. 3번 공공장소에 데리고 간다. 4번 가족에게 상황을 알리고 서비스 중단을 경고한다. 5번 방문객을 늘려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게 한다.
네, 정답은 1번이죠. 치매가 오시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누가 있던 없던 불편함, 바지 벗고 불편함, 성기 만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 자체에 관심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잘 관찰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2번 같은 경우에 예, 그냥 당하지 말고 그냥 입혀주시면 되고요. 공공장소에 데려가시면 모시고 가면 큰일 나요. 예, 왜냐면 거기 있는 주변 사람들이 치매 때문에 이렇다라는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어떤 범죄로 신고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족의 상황을 알리고 상의를 해야지 이거 뭐 경고한다 이런 문장은 안 맞거든요. 그다음 방문객을 늘린다면 아, 예, 또 이거 접촉을 통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6번 치매 대상자에게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을 지키며 대화한 경우는 1번 어디 불편한 곳이 있으세요? 2번 이것은 해도 되고 저것은 안 됩니다. 3번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4번 식사하신 후에 양치질하고 외출해요. 5번 아침 8시에요. 아침 식사하세요. 네, 정답은 5번이죠. 어디 불편한 곳이 있으세요? 라고 물으시면 안 되고요. 신체를 짚어가면서 허리 여기가 아프신가요? 어깨 여기가 아프신가? 이렇게 질문해 주셔야 되고요.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건지만 알려주시면 돼요. 안 되는 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됩니다까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이거는 답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게 질문을 바꿔주셔야 되고요. 한 번에 한 가지씩. 식사하세요. 다 됐어요. 자, 이제 양치하세요. 다 하셨어요. 자, 외출해요. 이렇게 한 번에 한 동작씩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67번 치매 대상자와 담 같은 말 이상하네요. 치매 대상자와 끊으면 괜찮네요. 치매 대상자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기능은 친구의 생일 잔치에서 친구에게 인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오랜만입니다. 1번 진압력, 2번 언어 능력, 3번 계산력, 4번 수능력, 5번 주의력. 네, 정답은 2번 언어 능력이죠. 네, 여기 다 언어잖아요. 인사말. 네, 사실 상황에 맞는 인사말도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자, 요 인지 기능은 프로그램마다 정리해놓은 표가 있어요. 그걸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 내용입니다. 화질이 조금 흐려 보이긴 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예, 쇼츠로 2024년 개념 정리하려고 사실 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셔도 좋고 조만간 쇼츠에 한번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게 또 이제 2023년이랑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제 쇼츠에는 지금 2023년 버전만 있어가지고 4년 버전이 없어서 지금 사실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문제는 여기서 낸 거죠, 제가. 인사말 연결하기. 그래서 언어적인 자극이라든지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 이렇게 각자의 프로그램마다 없는 것도 있어요. 네, 이런 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빨간 글씨가 써져 있는 것들은 날짜 계산기는 계산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거네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단어 말하기는 언어의 유창성과 자발성을 향상시키는 거네요. 이런 식으로 각자 프로그램마다 어떠한 인지 기능을 향상하는 겁니까? 라고 해서 제가 빨간 글씨에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요것도 정지를 하시고 선생님들이 뭐 스크린샷을 하셔도 좋고 카메라 찍으셔도 좋고 아니면 직접 책을 보시면서 표준 교재 보시면서 써시면서 이거 표를 본인이 만드셔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렇게 해놔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제 블로그에 가시면 예, 시험장 가기 전에 예, 또는 시험장 가는 날 당일날 요점 정리 볼 수 있게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제가 오늘 여기 링크 제 설명란에다가 넣어드릴 테니까 예, 우리 시험장 가시면서 보통 이동하시면서 갈 때 마지막 날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참고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찾아가실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링크를 설명란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문제 이어갈게요. 68번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팔짱을 끼고 앉는다. 2번 반응을 보여주기 위해 계속해서 손을 움직여준다. 3번 잘 들을 수 있도록 느린 목소리로 말한다. 4번 말하는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한다. 5번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로 이야기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금방 보이셨을 거예요. 이거 1번, 2번 다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고, 느린 목소리가 아니라 적절한 말의 속도, 시선은 적절하게 움직여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9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 반응으로 옳은 것은, 자, 대상자, 요즘 모든 것이 다 귀찮아. 먹는 것도 싫고, 어디 나가는 것도 즐겁지 않아. 자, 그럼 요양보호사가 1번, 요즘 자녀들이 자주 안 찾아오나 봐요. 2번,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3번, 저랑 재밌는 텔레비전 같이 봐요. 4번, 나이가 들면 귀찮아지는 게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5번, 제가 딸에게 이야기해 드릴 테니 병원 다녀오세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우리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또 감정을 함께 느끼고 또 내가 느낀 걸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좀 줄였죠, 제가. 어르신 요즘 다 귀찮고 식사하는 것도 싫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많이 힘드셔서 그러신 거죠? 예, 그래서 많이 힘드시지요? 이렇게까지 감정만 알아주면 돼요. 나머지 뭐 대안이나 이런 거 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쉬운 것 같지만 또 굉장히 헷갈리는 거고. 근데 공감할 때 저는 항상 늘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 해설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답해야 되는지 생각하니까 헷갈리신다면 자, 입장 바꿔서 내가 대상자다 생각하고 자, 1번부터 5번까지 어떤 요양보호사가 말한 게 가장 내 기분을 알아주는 것 같고 내 기분이 좋지? 그걸 보기로 찾으시면 거의 정답입니다. 이것도 찾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역발상이라고 하는 거죠. 거꾸로 생각하는 역지사지만 한 번 하면 답이 보인다. 예, 저는 헷갈리면 거의 대부분 역지사지예요. 그럼 진짜 답 볼 때 많거든요. 다음 갈게요. 70번. 다음과 같은데, 다음과 같은, 또 빠졌네요. 이것도 출판사 얘기해야 되겠다. 네, 지금 옆에 문제집 봤더니, 그죠? 네, 그 방법에 빠졌어요. 다음과 같은, 여기, 그 단어를 넣어서, 잘, 그렇게 읽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의미 전달을 돕는다.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며 말한다. 말을 알아듣기 쉽도록 천천히 차분하게 이야기한다. 1번 시각장애 대상자, 2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 3번 언어장애 대상자, 4번 판단력 장애 대상자, 5번 진압력 장애 대상자. 네, 정답은 2번이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볼 수 있게 돼. 예, 입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지 이렇게 알아맞히는 분은 거의 대부분 노이성 난청 대상자입니다. 네. 이런 거 없어야 되는데. 예, 그래도 저는 이제 문제 오류. 사실 오타는 선생님들도 너그럽게 많이 봐줘요. 예, 그런데 이게, 이거 문제 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오류 나올까 봐. 사실 지금도 문제 풀이하면서, 예, 심장이 콩알만해 있어요. 혹시 잘못된 거 있나? 이런 게 굉장히 사실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든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예, 아직 멀었으니까요. 10회까지 가봐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예, 좀 같이 하고 또 나온 거 있으면 네, 얼른 출판사 의뢰해서 또 2판에서는 교정해서 나오도록 이렇게 할게요. 그 선생님들도 혹시 문제 푸시면서 뭐가 좀 답이 이상하다 이러면 댓글에다가 저기 선생님 혹시 이 답이 맞을까요? 혹시 오류인가요? 이런 거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제가 많이 참고하도록 할게요. 네, 자 다음이요. 71번 언어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잘 표현했을 때는 반응하지 않는다. 2번 대상자 말이 끝날 때까지 침묵하며 듣는다. 3번 대상자 옆에서 귀에 대고 이야기한다. 4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하지 않는다. 5번 시간, 날짜, 달력 등을 인식시킨다. 네, 정답은 4번이죠.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예, 다음 질문하지 않습니다. 잘 하셨어요? 그러면 칭찬도 하시고 긍정적 공감도 해주셔야 되고요. 기다리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고 있으면 알려주셔야지 계속 침묵하고 계시면 안 되고요. 얼굴과 눈을 응시하면서 말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진압력장애 의사소통법이죠. 5번 같은 경우에는요. 자, 72번. 다음과 같은 대처와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치매 대상자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원인을 생각하고 차분히 대처하기,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마음을 안정시키기, 기분 전환 유도하기, 거부하는 경우 쉼을 두고 시도하기. 1번 공격성,
2번 무감동, 3번 불안, 4번 섭식장애, 5번 배설행동.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사실 나머지는요, 이거 찾기 어려워요. 요게 포인트예요. 자, 이거는 의사소통 파트에 그 치매 대상자 의사소통 방법의 상한들을 쭉 제시하잖아요. 무감동부터 되게 많아요. 무감동부터 그 성적 행동까지인가요? 네, 굉장히 많거든요. 그 안에서 제가 이제 표에 있는 내용을 문제 출제한 거예요. 거기에 비슷한 게 있고요. 눈에 확 띄는 게 있어요. 네, 저도 눈에 확 띄는, 이렇게 세 개는 비슷한 거고, 얘는 눈에 확 띄는 거. 그래서 거부했을 때, 이게 그런 공격성을 막 드러내시잖아요. 이런 상황에. 그러니까 보통 뭐 시끄러운 환경, 망상, 신체 질환, 뭐 낮은 이해도 막 언어편이 부족해서 이랬을 때 보통 나타나는 공격적인 성향이거든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 우리가 거부를 하더라도 잠깐 쉼을 두고 시도를 하셔라.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항상 문제의 답은 공통점으로는 안 찾아져요. 차이점 같은 거. 그래서 요거와 요거 다른 게 뭘까요? 이런 걸 좀 체크하시는 게 그래도 답을 좀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73번. 정전 및 전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숙지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하나의 콘센트에 연결 코드를 꽂아 사용한다. 2번 습기가 있는 곳에서 전기 기구를 사용한다. 3번 전기를 연결한 상태에서 전기 기구를 세척한다. 4번 전기 쇼크를 입으면 전류가 차단될 때까지 다른 사람이 닿지 않도록 한다. 5번 전선이 벗겨진 코드는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한다. 예, 정답은 4번입니다. 하나의 연결 코드 가급적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예, 습기가 있는 곳에 쓰지 않아야 되죠. 물은 전기를 쉽게 막 전도시키기 때문에. 그다음에 물품 세척 시에는 전기 연결하시면 안 되고요. 벗겨졌다 쓰지 말아야죠. 테이프로 감는 게 아니라 그죠? 네. 74번 감염 관리를 위한 표준적 예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혈액, 체액 등이 몸에 닿았을 것으로 예상될 때 장갑만 착용해도 된다. 2번 장갑을 벗은 후 소독제로만 손을 닦아도 된다. 3번 사용한 장갑으로 깨끗한 물건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4번 입, 코, 눈, 항문, 비뇨, 생식기와 같은 점막을 만질 때는 맨손으로 한다. 5번 기저귀 교체를 한 후에 장갑을 착용하고 다른 일을 한다. 네, 정답은 3번이죠. 사용한 장갑으로는 깨끗한 물건 만지시면 안 되죠. 그 깨끗한 물건에 재오염이 되는 거잖아요. 자, 혈액체액이 몸에 닿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회용 방수성 가운을 착용하시는 걸 권장하는 거고요. 손 소독제로 씻는다고 이게 청결이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물로 손을 깨끗이 씻어주셔야 되고요. 왼손을 만지면 안 되겠죠. 자, 기저귀 교체를 마쳤어요. 그럼 장갑을 벗고 손을 씻고 다른 일을 해주셔야 돼요. 예, 그 기저귀 교체한 장갑을 그걸 가지고 또 막 이렇게 그냥 그 손으로 뭘 하시면 안 되니까. 그쵸? 예. 자, 75번. 감염성 질환인 코로나19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후유증으로 후각 또는 미각 장애, 피로, 집중력 저하, 계속되는 기침이 있다. 2번 오염된 음식물을 통해서 전파된다. 3번 4m 이내의 거리에서 빠르게 확산된다. 4번 감염된 사람이 만진 물건을 통한 간접 접촉으로는 전파되지 않는다. 5번 감염증이 발생한 환자는 격리가 필요 없다. 자, 우리 코로나19 때, 그쵸? 1번이죠. 이거 되게 많았잖아요. 음, 그래서 막 맛도 잃어버리고 막 이런 거 나오셨으니까, 그쵸? 이게 후유증이었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비말을 통해서 공기 전파가 되는 거고요. 2m 이내 거리에서 빠르게 했어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있었던 이유죠. 4번은 감염된 사람이 만진 물체를 통한 간접 접촉으로도 충분히 코로나19는 전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최소 7일 이상은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좀 가는 걸 권장하고 있죠. 네. 다음이요. 76번. 대상자가 사과를 먹다가 갑자기 목을 이렇게 조르는 자세를 하면 괴로워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가락을 입에 넣어 사과를 찾는다. 2번 심호흡을 크게 하라고 유도한다. 3번 대상자 얼굴을 옆으로 돌려준다. 4번 등을 두드리며 구토를 유발시킨다. 5번 강하게 기침을 하여 뱉어내도록 한다. 예, 정답은 5번입니다. 목을 칵 조른 듯한 자세를 한다. 그럼 이거
질식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네. 자, 의식이 있고 지금 숨도 쉬고 있어요. 그렇다면 요양보호사는 강하게 기침을 해서 뱉어내도록 하는 것 이상의 행동은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아직 의식이 있고 하니까 본인이 막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예, 이제 예, 이게 그 단계를 넘어갔다. 그럼 이제 하임리법을 적용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본인이 기침을 해서 뱉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대처법입니다. 77번. 대상자가 넘어져서 골절이 의심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상처 부위에 온찜질을 해준다. 2번 스스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된다. 3번 튀어나온 뼈를 손바닥으로 압박한다. 4번 골절이 의심되는 부위를 지혈대로 감아준다. 5번 손상 부위의 반지나 팔찌는 착용해도 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골절 의심될 때 제일 중요한 건 가만히 있는 거, 움직이지 않게. 추가적인 손상을 막아내는 거죠. 그래서 굳이 하겠다면 냉찜질. 그래서 부종과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거고, 튀어나온 뼈는 절대 압박하시면 안 되고요. 골절 부위는 움직이면 안 돼요. 지혈대로 뭐 감고 막 이렇게 안아줘야 돼요. 만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 손상 부위의 반지나 팔찌는 벗겨주셔야 되겠죠. 부종 때문에 나중에 안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78번. 요리를 함께 하다가 대상자 팔을 베어서 출혈이 발생한 경우에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출혈 부위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준다. 2번 맨손으로 출혈 부위를 만진다. 3번 출혈 부위에 알코올을 발라준다. 4번 피부 위에 바로 압박 분대를 감는다. 5번 출혈량이 적다면 멸균 꺼즈를 활용하여 상처를 압박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적다면 꺼즈를 이용해서 압박을 시켜서 지혈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1번 같은 경우에 무거운 물체가 아니라 깨끗한 수건이나 옷을 활용해서 압박을 해주셔야 되고요. 장갑을 꼭 착용하고 출혈은 만져주셔야 돼요. 사실 굉장히 혈액이 더럽거든요. 감염, 오염이나 이런 것도 많고요. 그 다음에 생리식염수를 세척을 해주셔야 되겠죠. 압박분대, 멸균 꺼즈를 대고 압박분대를 감아주셔야 됩니다. 79번 심폐소생술 중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오른쪽 패드는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붙인다. 2번 심장 압박 중이면 압박이 끝난 다음에 전원을 켠다. 3번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장 압박을 빨리 해준다. 4번 충격이 전달된 후 즉시 가슴 압박을 시행한다. 5번 자동 심장 충격기는 5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을 반복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전기 충격이 딱 됐다면 다 바로 즉시 가슴 압박 시행해 주셔야 돼요. 자,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에 묻혀주시는 거죠. 자동 심장 충격기는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켜셔야 되고요. 그 다음 분석 중입니다. 라고 하면 손을 떼고 계셔야 되고요. 몇 분 간격으로 분석할까요? 2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을 반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자, 80번. 다음과 같은 예시 사례 속 치매 대상자에게 적합한 돌봄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치매 대상자인 75세 남성은 식사 후 물을 컵에 따라주면 손으로 잡아 입에 대긴 하지만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대부분 흘린다.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물을 다 마시고 나면 컵을 테이블에 놓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뜨린다. 1번 물 대신 국물을 평소보다 많이 마실 수 있도록 한다. 2번 흘리는 것에 대비해서 빨대를 꽂아 물을 마시게 한다. 3번 컵 잡는 것이 서툴러졌으니 물을 먹여준다. 4번 씻지 않으면 감염에 걸릴 수 있다고 위협한다. 그 다음에 5번 언제 물을 마셨는지를 기억하고 있다가 탈수되기 전에 물을 마실 것을 권하고 도움을 준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잠깐 제가 지금 해설하면서 4번은 왜 튀어나와 있지? 네, 약간 이런 네. 이것도 살짝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네, 물 먹는 장면인데, 그죠? 이분이 안 씻는다고 이게 하신 게 아닌데, 뭐가 좀 안 맞아요, 보기가 살짝.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오류로 접수해놨다가 다음에 좀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런 상황은 우리 표준교재에 있는 그대로의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면 적합한 돌봄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보시면 손으로 잡아 입에 대요. 본인이 끌고 가서 그저 가져가서 먹을 수는 있는데 이게 막 주주주 좀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이 또 먹고 놓고 하면 테이블에서 바닥에 막 떨어지고요. 중요한 건 그냥 먹여주셔도 안 되고 예, 물을 막 먹여주셔도 안 되고 또 책에 있어요. 무조건 꼭 팔들 꽂아서 먹게 하는 것도 안 되고 다른 걸 대체하는 것도 안 되고 얘는 좀 엉뚱하고요. 네. 예, 그래서 뭐냐면 이게 탈수되기 전에 이렇게 미리 체크를 해가지고 중요한 거 도움을 준다. 예, 도움을 준다. 조금 더 자세히 쓰자면 되는 데까지 가져가는 거는 직접 가져가게 하시고 입으로 넣으실 때 살짝 도와줘서 막 먹게 마시게끔 해주시고 이런 방법을 좀 고민하셔야 돼요. 사실 이런 문제가 제가 넣기는 했는데 국가고시 시험장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정말 모르겠어요. 늘 하는 말입니다. 시험 보시고 온 선생님들이 2024년 버전에 상한별 사례에서 문제 나왔어요.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그러면 제가 요거는 문제집은 현재 한 상반기 정도 봐서 하반기 때 또 무슨 문제가 나든 변경을 조금 하기로 주변사랑 계약을 이미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문제,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에 맞춰서 저희도 수정은 언제든지 할 마음으로 지금 출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선생님들 좀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나머지 또 노선생님을 준비해서 이제는 4회차인가요? 4회차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함께 공부해 주시고 열심히 또 강의 들어주시고 또 수업 들어주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계신 선생님들 저도 많이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